안녕하세요. 디지털 메타버스 교육과 11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반크의 박기태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대한민국이자 바로 글로벌 대한민국 홍보대사입니다. 자, 어떻게 평범한 우리가 청소년,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디지털 메타버스 교육관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활동은요,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한 활동이에요. 지구상 어떤 나라도 이렇게 그 나라 외교부와 그 나라 민간 단체인 방크처럼 힘을 모아서 디지털 분야에서 또 메타버스 영역에서 외교관을 양성하는 거 없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영역에서 메타버스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활동 또 창의적이에요. 왠지 아시죠? 전 세계 최초니까요. 어떤 선례가 없이 우리가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했다 보니까 이 활동이 바로 창의적이죠. 독창적인 생각이니까요. 창의적이라는 말은 또 묻겠어요? 독창적. 바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 활동을 우리가 난민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여러분 다 이 활동 원해서 참여한 거죠. 바로 우리 능동적이에요. 이 활동은 우리가 잘하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외교 분야에서 우리 활동 따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활동 바로 세계적이죠. 디지털 영역에서는요, 바로 클릭하는 순간 전 세계 외국인들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활동은 전 세계적이죠. 그래서 우리 활동 여러분 세계 최초이자 창의적이자 독창적이자 능동적이자 세계적인 거예요. 자, 이 활동 왜 필요할까요? 자, 먼저 여러분 외교 분야에서 이 활동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전 세계에 제일 공간이 있죠. 대사관, 총리상황 등이 있죠. 약 167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활동하는 외교관 수준 약 2,000명이죠. 자, 근데 여러분 볼까요 한번? 그 디지털 영역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SNS라든지 이런 플랫폼에 특정한 플랫폼은요 회원 수가 3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중국 인도가 14억이고 인도의 인구가 14억이고 그 미국 인구가 3억인데 어떤 디지털 영역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보면은 수천 명인 데가 있잖아요. 정말 신기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정부가 해외에 또 외교관을 파견하고 또 대사관을 만드는 것처럼 동시에 디지털 영역에서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외교부를 설립을 하고 그 안에서 한국을 알리는 사람도 필요하죠. 자, 여러분 외교가 왜 필요할까요? 그 전에 외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교관이 없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여러분 1905년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덕수궁 증명정이에요. 여기 어디냐고요? 바로 우리나라 외교 권리를 빼앗겼을 때 비참했던 우리 상황을 모습이죠. 바로 을사늑약이 체결 장소예요. 자,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기 전에 우리나라 외교권을 먼저 빼앗았어요. 을사늑약의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의 일을 보고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사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 성질을 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강압적으로 일선의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목소리를 외교관을 전 세계에 보내지 못하게 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죠? 우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일본에 의해서 잘못되게 홍보가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은 한국 식민지 하면서 이렇게 한국에 대한 목소리를 막으면서 잘못된 뉴스 퍼뜨렸죠. 한국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은 침략이 아니라 보호다. 그리고 한국이 저항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문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막고 잘못된 목소리를 전 세계 퍼뜨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교권이 뺏겼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렸던 사람들이 있죠. 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활동, 바로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의 위대한 선배님이시죠. 바로 의병, 핵특사, 호반로버트, 김규셔트 분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분이 바로 디지털 메타버스 여러분들 위대한 선배님이세요. 하나씩 볼까요? 자, 먼저 1907년이죠. 자, 을사늑약 1905년이니까 그 이후에 2년 지나서 활동했던 모습이에요. 자, 이분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비슷한 10대, 20대를 구성한 의병들이죠. 여러분, 의병이 뭐죠? 자발적인 군대죠. 바로 정규군이 아니라 자발적에 모였던 군인들이에요. 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면서 그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그때 전 세계 어떤 내용을 퍼뜨렸죠? 한국인이 저항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 대부분 일본의 지배에 환영한다. 한국은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 한국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식민지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진실이 퍼지지 않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일본 측의 입장만 듣고 그렇게 믿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외국 기자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들판에서 또는 이렇게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그것도 정규군도 아니에요.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인터뷰했습니다. 외신 기자가.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그때 의병이 말하죠. 우리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이게 힘든다는 것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맥킨지라는 외신 기자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 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문장을 주목합니다. 바로 우리가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이 반드시 알아야 될 문장이죠. 영롱한 눈초리,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애국심. 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이 활동의 핵심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기 인생의 무대에서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만났을 때 여러분 활동으로 그 외국인들한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100년 전에 우리 여러분 또래 청소년 청년들이 활동했을 때 그때 의병들은 세계인들과 마주했을 때 이렇게 조국을 지키고자 또는 더 큰 대의를 품고자 이렇게 영롱한 눈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라고 말하고 자신 만만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바로 100년 전 지금의 저한테도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있죠. 바로 우리 활동이 바로 세계인들 향해서 영롱한 눈초리가 있어야 되고요. 자신 만만한 미소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애국심을 우리 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이 활동의 핵심 목표인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 만만한 미소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들한테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활동인지 바로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전파할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맥킨지라는 사람은 이런 활동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한국 독립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복 이후에 한국 정부는 이 맥킨지한테 바로 외국인 독립운동가 훈장을 줍니다. 대단하죠? 이 의병의 인생이 얼마나 강인했으면 이런 활동이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고 또 이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 활동이 기반이 되어서 또 이 활동을 계기가 되어서 한국의 독립운동 활동을 세계에 알리는 해외 기자를 이렇게 하게 되었죠. 동일하게 1907년입니다. 여러분 선배님이시죠? 고종 황제가 국제회의가 열리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바로 일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했죠. 바로 이상선, 이준, 이휘조 핵특사죠. 이들의 임무는 바로 일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는 거였어요. 자, 이때 이들의 활동은 그 국제회의장에서 발표가 되겠지만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못 들어갔죠.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회의장 밖에서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기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일사늑약의 부당함을 소개했는데 이런 활동이 바로 국제회의장 안에서 연설했던 그 이상으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바탕화면에 여기 나와 있죠. 바로 외신 일면에 바로 이들의 활동을 보도가 되었어요. 자, 근데 이들의 활동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활동했을 때 그 나라 외신 일면에 등장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당당히 미션을 완수해서 이렇게 외신 기자 일면에 나오게 되었죠. 자, 이런 이들의 기사들을 볼까요?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한국 국민들은 죽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죽을 무릅쓰고 아까 의병과 비슷하죠. 바로 이 활동이 세계 언론에 보도가 되었죠. 자, 저는 그래서 이 의병과 핵특사 1907년도에 있었던 이 역사의 주인공들을 바로 전 세계 바로 한류 팬들한테 외신 기자의 눈에 띄어서 보도가 되었고 또 외신 기자의 눈에 띄어서 이렇게 기록이 남겼잖아요. 의병과 핵특사가 이들의 모습이 21세기에 우리로 이제 이어져서 지금 한류 팬이 어떻게 됐어요? 이혁명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에 대한 목소리를 듣지 않았잖아요. 적었고 지금 무려 2억 명의 맥킨지가 있는 거죠. 2억 명의 외신 기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들한테 우리 활동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의병 핵특사 활동을 조명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볼까요?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하회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자, 저는 우연히 그 유명한 언론사죠 타임지에 외교관도 아니고 뭐 세계적인 기업 CEO도 아닌데 이렇게 청년들이 BTS죠 방탄소년단이 타임지 표지보드에 등장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한국 청년들이 이렇게 대중문화 속에서 전 세계인들을 움직여서 감동을 주어서 세계를 움직여서 이렇게 타임지에 실리게 되었어요. 전 이 타임지에 실렸던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바로 100년 전 핵특사 활동을 보도한 그 평화회의보에서 등장했던 우리 핵특사 활동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핵특사도 지금 태어났으면 이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외교 분야에서 세계적인 언론의 일면에 장식될 만큼 위대한 업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개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특사 꿈을 이 시대에 기사하고 싶었어요. 지금 핵특사가 태어났으면 지금 활동했으면 이렇게 타임지에 외교 분야에서 실려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활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저는 우리 핵특사도 우리 역사 속의 한류 스타라 보고 있습니다. 마치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한류 스타이듯이 우리 핵특사도 한류 스타 아닐까요? 동일하게 여러분 롤링스톤즈 아시죠? 이게 음악 분야에서 유명한 잡지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음악인들이 세계적인 음악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블랙핑크가 이 롤링스톤즈의 표지모드로 등장했습니다. 전 그때 이 블랙핑크와 이렇게 비슷한 나이 또래 의병들을 생각했습니다. 의병이 지금 태어났으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자기 분야에서 자기 재능으로 전 세계 언론에 도배가 될 만큼 유명하게 활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로 의병 또한 이 롤링스톤즈에 지금 태어났으면 이렇게 표지모드 등장하지 않았을까?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눈앞에 마주한 외국인들한테 이 대한민국의 애국심을 대표한다는 식으로 인상을 줬노라 그러면 지금 블랙핑크 이상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 전 이렇게 우리 핵특사와 의병 또한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전 동시에 또 이분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바로 외국인인데요. 어떤 한국인 이상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렸던 주인공이세요. 자, 이렇게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이영미 한류팬을 가진 지금도 외국인들이 이분처럼 활동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고요? 이분은 바로 가장 한국이 비참했던 순간에 한국을 지키고 한국을 알리고 또 일본에 의해서 잘못 전파된 한국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자, 전 이분에 대해 활동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분에 대해 이력서를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1886년도에 한국에 영어 교사를 왔습니다.
교사로 와서 한국인들한테 영어를 가르쳐다 보니까 한국 역사와 문화를 또 공부하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전 세계에 일본이 가짜 뉴스 퍼뜨리는 거예요.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한국은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 또 한국은 일본의 침략을 지지한다. 옹호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하다 보니까 한국의 역사 문화를 공부했던 이 홀버트 할버트 박사가 올바른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바로 해외 외신에 그 내용을 실리고 또 해외 잡지에 한국 위대하고 찬란한 문화를 소개했어요. 특히 일본에 의해 잘못된 내용을 고치기 위해서 해학자의 항해사를 보냈어요. 여러분 21세기 방커형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거의 평생을 한국 알리는데 한국에 대한 잘못된 소식을 시정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해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 논문을 기고하면서 전세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오류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고 또 올려 고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전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계승해야 될 대한 홍보대사 아닐까요? 우리가 바로 이분의 꿈을 이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 이영 펠로팬들한테 바로 홈 알버트에 대한 내용을 알려서 바로 100년 전 홈 알버트와 동료농가가 힘을 모아서 전 세계에 올바른 우리나라 알렸듯이 지금 이 순간 21세기 홈 알버트 바로 전 세계 이영 펠로팬들과 함께 한국 홍보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홈 알버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 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 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전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업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로엘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렇게 지금처럼 한국이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또 한국과 함께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어쩌면 출세길을 포기하는 건데 한국을 위해서 한국과 함께 자기 인생을 걸었던 이 외국인 우리는 이 호멀버트를 기억해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 호멀버트를 바로 우리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위대 선배님이시자 또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싶어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또 위대하신 분이 있죠. 바로 이분은 독립운동가인데요. 여러분 다 아는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바로 윤봉길, 안창호, 안중근 이런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모르는 분인데요. 전 이분을 존경하는 분입니다. 바로 왜냐면요. 바로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그 당시 한국의 10대들한테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 국가라서 절대로 독립할 수 없다. 한국은 영원히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운명이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지역적으로 반도라서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게 숙명이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 일본에 따라라는 식으로 해서 잘못된 논리를 심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조선은 반도라던 지역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다. 조선이 지리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숙명이며 조선인은 주체적으로 나라를 겨냥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내용, 바꿀 수 없는 지리적인 이거를 왜곡을 해서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에 합리화했죠. 이때 바로 지리교사였던 바로 선생님이지만 지리교사였던 김교신이라는 선생님께서 바로 지리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라서 식민지라고? 그럼 서양의 반도국가였던 그리스는, 서양의 반도국가였던 이탈리아는 바로 서양의 문명의 시작과 문명의 중심을 만들었던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창조했다고. 그래서 한국 또한 아시아의 반도국가라서 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일을 우리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반도라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아니라 반도라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반도는 동부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부아시아의 중심이다. 심장이다. 물러나서면 더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는 나라다고.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지정학적 강점을 지렛대 삼아서 세계 문명 발전에 위대한 기여하라고 했고 바로 이 선생님의 제자가 바로 세계 1등을 한 바로 베를린 마라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위대한 송기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바로 김교신님의 제자이죠. 송기 선수가 존경하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자, 전 그래서 이분의 꿈을 지금도 이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21세기에도 일본이 퍼뜨렸던 한국에 대한 왜곡된 내용이 화해 나가고 그래서 독도가 타케시마 되고 또 한국의 영토가 축소가 되고 또 한국이 이렇게 잘못 소개된 가운데서 저는 김교신을 계승해서 이렇게 한국의 올바른 영토와 바다를 소개하는 지도를 만들어서 세계 배포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서양이 만든 지도가 동쪽 끝에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국이 세계 중심으로 만들고 또 지도를 뒤집어서 바로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꿈을 계승하는 영상 한번 만들었는데 볼까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밥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고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에 조선지리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도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 가짜뉴스가 판칠 때 이렇게 100년 전에 한국 10대들한테 지금 생각해도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위대한 꿈을 꾸었고 또 그런 꿈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죠. 한류팬이 이제 2억 명이 되었고 한국이 세계에 우뚝 서고 있고 또 한국의 꿈이 세계의 꿈으로 바뀌고 있죠. 자,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의병과 헬트사와 홈알버트 그리고 바로 이 김교훈 선생님의 꿈을 우리가 지금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분 있죠. 바로 이분은 바로 당시 국가에서 임명한 대사는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해서 해외 정부한테 미국 정부한테 바로 한국을 대표한 대사라고 인정받을 만큼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했던 해외 동포입니다. 자, 이분이 바로 어떤 일 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처럼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요. 또 우리나라 동포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왜곡을 받고 또 위태로웠을 때 한국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온몸을 던진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한국이 정부가 없어서 힘들었을 때 바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외교관 대사로서 활동했던 분인데요. 자, 이들 활동 한번 어떻는지 영상 만들었나 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 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동포입니다. 그는 1903년 미국으로 이동한 후 1909년 2월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할을 자임한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미주 지역 총회장으로 3차례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한국 통역권을 자처하며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이민 수속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애국지사 200여 명, 유학생 500여 명, 한인 여성 7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권이 없어 미국 입국이 거부된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 사람의 주소일 정도로 한인들에게 그의 도움은 컸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끄는 한인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영사관으로 인정받아 공식 정부기관으로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인들 보호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1910년 11월 미국에서 대한소학교 설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글, 한국 역사, 지리 교육. 191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해
한글 타자기로 신한 민보 발행,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 조판하던 방식에서 174개의 활자를 통해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한글 타자기 발명, 한국 알파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식 타이프 기계가 제작된 것은 이 세기의 위대한 진전. 미국 언론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미위원부 조직에 참여해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함. 1928년 6월 17일 이 사람의 나이 50세. 자신의 삶 대부분을 미주 한인 동포를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우리 동포들은 다 평안한지요. 보고 싶어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사 역할을 한 이 사람, 이대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추천합니다.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100년 전에는 이렇게 대사는 아니었지만 대사를 활동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교사이자 독립운동가를 활동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병이지만 정육은 못지않게 전 세계인한테 우리나라 독립 의지를 강하게 전파했던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순간에도 미션을 포기하지 않고 완수했던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의 뜻을 전파했던 핵사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그분의 뜻을 계승한 21세기 외교관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왜 100년 전의 뜻을 100년 전에 그분들 꿈을 계승해서 지금 한국을 알릴까요? 21세기 전 세계 외국인들은 그 전에 한국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한국에서 석박사 공부 중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그리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한국이 좀 널리 알려졌지만 그들이 그리는 한국을 볼까요?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못 그리고 있습니다. 독도도 모르고 동해도 모르고 우리 역사도 몰라요. 한국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들 또한 한국에 와서 한국어와 또는 한글만 공부하고 또 연예인들만 관심이 있지 우리 역사 문화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한국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소개되겠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은 바로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BTS 그리고 블랙핑크와 같은 한류 스타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1위가 바로 세계인들한테 유명한 게 K-팝, 우리나라 음식, 현대문화, 삼성, LG, IT, 드라마, 영화. 또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컨텐츠가 미용, 드라마, 패션입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 관심 속에서는 한국의 대중문화, 즉 BTS나 블랙핑크나 한국 드라마에 섰지만 우리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소개됐을까요? 해외 유수의 박물관에는요, 동양 일본의 표기 되고 우리 역사문화 소개한 자리에 일본과 중국의 역사 문화가 강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산류 열풍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학교에서 또는 학생들한테 우리 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보는데요. 그 책에서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의 속국 식민지로만 소개되어 있고 도요가 일본어가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등이 왔어요. 수업 시간에 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한국 역사 배울 게 뭐가 있냐고. 중국의 역사였다가 일본의 지배가 되었잖아. 그래서 제가 직접 알려보려고 해외 사이트 검색해 보니까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후에 일본의 식민이 됐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100년 전에 우리 의병들이 싸웠던 그 시대에 잘못된 뉴스가 정보가 퍼졌던 그 모습이 지금도 시작이 안 되고 있지 않죠? 해외 유수의 교과서에 소개된 내용을 볼까요? 한국 소개 첫 페이지에 한국이 아니에요. 즉 보통 해외 교과서에 중국을 소개할 때는요, 중국이 주어가 중국이에요. 일본 소개할 때 주어가 일본인데 한국 소개할 때 주어가 일본과 중국으로 돼 있어요. 한국이 아니라. 왜 이럴까요? 바로 우리의 내용이 전파되지 않았고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또 일본에 의해서 전파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홍보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죠. 여기 보시면 차이나 중국은 한국에서 대부분을 컨트롤했다, 조정했다. 그리고 듀링 더 당 다이너스티, 당나라 동안에 코리아 원스 어게인 became a colony of China. 여러분 중국이 당나라 동안에 한국은 다시 한번 되었대요. 중국의 식민지가. 콜로니가 뭐죠? 식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나라 때 중국의 식민지였습니까?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 아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듀링 더 당 다이너스티, 당나라 때 코리아 원스 어게인 became a colony of China. 한국, 중국이 식민지였다고.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식민지, 당나라 때 한 번 더 식민지. 그리고 이 중국의 식민지 일본이 합병했다고. 말 들어본 것 같죠? 100년 전에 일본이 전 세계에 뿌려던 가짜뉴스죠.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을 한국은
좋아야 한국은 환영해야 된다. 즉 침략이 아니라 보호라는 부분. 이렇게 바로 일본의 퍼뜨 내용인데 이 부분이 지금 21세기에도 전파되고 있는 거죠. 옥스퍼드라는 유명한 교과서에서 고대 한국이 다 중국 영토로 표현했어요. 백제국으로 신라 시대인데 한국이 중국거래요. 3세기 때 한국은 다 중국거라고 한국 이북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본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서 해외 공무원이 되었어요. 캐나다 정부 사이트 보시면 한국의 역사를 두 줄로 요약했는데 한국은 끊임없이 외세에 정복당한 역사였다. 그리고 중국한테 지배가 되었고 이 중국의 지배가 1910년도에 러시아 일본과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아직 100년 전이 일본이 한국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국은 과거 중국부터 식민했다는 내용이 퍼뜨렸는데 그 내용이 해외 교과서에 퍼지고 그 내용이 SNS에 퍼지고 지금 오히려 AI로 퍼지고 있죠. 자, 또 내용에 호주의 유학자 학생인데요. 세계 지리 과목 시간에 시험 문제 풀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대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무엇이냐고. 정답은 일본이라 되어 있대요. 동일하고 쓰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동일하고 했더니 항의했더니 교과서가 맞겠니 네가 맞겠니. 이렇게 해외 교과서에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강복이 되어 있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 내용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가 일제 강점기 때 국제기구에서 바다 이름을 정하는 회의 때 우리 한국에는 외교가 없었으니까 동일한 이름을 빼버리고 일본의 이름을 넣었는데 그게 지금도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역사 형태를 찾는 일이 바로 제2의 독립운동인 거죠. 심지어 이렇게 시험 문제, 다른 나라 교과서 시험 문제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무엇인가 출제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고 쓰면 시험 풀리는 거죠. 이렇게 호주 교과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11번에 일본이라고 해야지 밖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왜 한국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자, 저는 그래서 이런 한국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한 내용인데 바로 한국 역사가 바로 서커스타일 코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원래 코끼리는요 100kg 거구 성인 남자 10명을 겉들이 들어올 수만큼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코끼리가 유독 서커스타일이 힘을 못 써요. 왜일까요? 조련사가 코끼리가 어렸을 때 바로 발에 밧줄을 묶어서 맞두개 걸어놔요. 어린 코끼리는 힘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시도하다가 실패해요. 실패가 머리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결국 어른이 되었을 때 10명의 성인 남자를 들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으니까 이 밧줄 끌 수 있는데 시도하지 않아요. 실패 기억 때문에. 바로 불가능한 실패라는 기억을 조련사가 씹어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포기하게 돼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우리 영토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문화를 뺏겼어요. 그래서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힘력이기 때문에 문화가 없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의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배한 거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를 합리화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전세계에 퍼뜨렸어요. 한국이 원래부터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일본의 지배 합리적이라고. 이런 내용이 어떤 시정 내용 없이 해외 교과서에 퍼왔어요. 바로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전 세계 교과서에 다 퍼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 교과서가 외침과 침략으로만 강조가 되어서 찬란한 역사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합리화되는 것처럼. 그래서 21세기에 우리가 바로 이 한국 역사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렇게 100년 전에 뿌렸던 가짜뉴스가 해외 외신에, 해외 교과서에, 해외 웹사이트에, 지금 해외 AI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독도를 지키듯이 바로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좀 지키는 것 또한 바로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 뜻을 계승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독도 연계시켜 왔는데요. 왜냐면 독도가 지금도 광부터 지금도 일본이 전 세계에 독도 일본 땅이라 붙들어 있잖아요. 광부터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것은 바로 100년 전 우리 역사와 영토를 지켰던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독립운동가 뜻을 계승하는 마음을 우리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도의 어떤 그래프를 이어봤습니다. 바로 심전도죠. 누군가가 심전도 됐을 때 이렇게 심장을 지나가는 모습을 했는데 바로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을 때 독립을 외쳤던 독립운동가의 그 마음과 지금 우리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로 한국이나 관 속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강압적인 식민지에 맞선 독립운동 신병이 뛰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라고. 왜냐면 100년 전 조국의 역사 영토 문화를 지켰던 독립운동가들처럼 지금 우리들도 바로 독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 세계에 알려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여전히 국제기구에서 독일, 일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를 독립운동가로 조명한 이런 캠페인을 했는데요.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또한 이분들과 같은 뜻을 개성하는 거죠. 독도가 타케시마 되어 있을 때 바로 지금 안중근이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독도가 타케시마 표기됐을 때 유관순 열사는 지금 태어났으면 뭔 일을 했을까요? 아이폰을 들고 이걸 보여주면서 한국어 알릴 필요가 하지 않았을까요?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거에 잘못된 역사를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렇게 해외 교과서에 이렇게 중국이 만리장성을 통해서 한반도 여기까지 나와 있다고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고 있거든요.
전 이렇게 이런 내용 속에서 바로 우리나라 역사를 지키기 위해 활동했던 사람들 개성하면서 바로 우리가 바로 의병이 아닐까요? 그래서 100년 전 맥킨지가 보도했던 영롱한 눈빛,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그 기록의 한 줄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의 기록이 되어서 우리의 역사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바로 그래서 방크현이 이렇게 해외 지금 이 순간에 유명한 교과서, 특히 하버드 경영대학교 교재에 독도가 잘못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잘못 나와 있을 때 방크회원이 편지를 보내서 이 내용을 시정을 했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가 얼마나 유명한 곳입니까? 여기에 외교관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고 평범한 방크 청년, 여러분 선배님이시죠. 이렇게 방크회원이 활동하면서 하버드 배경에 편지를 보내서 이 내용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복이 중국이 한복을 한푸라고 잘못된 내용을 퍼뜨렸을 때, 한복이 중국어로 퍼뜨렸을 때 우리는 해외 교과서에 하전에 이렇게 한복을 알려서 한복이 중국의 한복이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한복 문화유산이라고 소개된 내용을 등재했습니다. 옥스퍼드에도 이렇게 한복이 소개 안 되어 있길래 잘못된 걸 고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일본과 중국이 이상한 내용을 퍼뜨리니까 우리의 힘으로 강복된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우리 역사 문화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최초로 등재했습니다. 또 초등학생이 이렇게 해외에 우리나라 역사 잘못되어 있을 부분을 발견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또 중학생 부분이 해외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시정을 했습니다. 또 대학생 분께서 해외 유명한 출판사에 우리나라 역사를 등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김치에 대해 틀린 부분도 고쳤고, 또 이렇게 수많은 나라 활동 중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방치하지 않고 마치 유관순 여사처럼 잘못된 내용을 고치고 시정하고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방크위원들이 이렇게 뭐 교육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주간에 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 유학생들 더 이상 이제 외교관 활동으로만 이거 활동을 제한시키지 않고 우리가 외교관이다, 우리가 대사다, 우리가 대한민국 홍보대사로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외교관으로서 활동하게 되었고, 또 강복이 된 지금도 송지영 선수 이름이 잘못되어 있길래 키티에 손되어 있길래 적극적 건의해서 시정했고요.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1세기 홈마르포트죠. 바로 이영명 한류 팬들한테 이 활동을 알려서 한국을 알렸는데, 여기 한 외국인이 방크 활동을 통해서 해외 교과서에 웹사이트의 편지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해외 교과서에서 동해 일본어가 되었을 때 이 프랑스 방크 회원이 알린 내용인데 볼까요 한번? 한국인들한테 동해 표기는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 때 불합리하게 빼앗겼던 한국인들의 이름을 되찾는 문제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하던 때 한국인의 말과 글을 못 쓰게 했고 강압적 일본어만 쓰게 했다. 이때 한국이 지명 일본을 바꿨고 도덕 의생문이라고. 한국인들한테 일본어를 독일로 바꾸는 일은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출판사에 건의했고, 그 결과 프랑스 유명한 출판사에서 일본을 독일로 시정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과 함께 힘을 붙여서 과거 우리처럼 다른 나라의 식민지배를 당했던 나라들과 함께, 또는 과거에 나치로부터 고통당했던 나라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폴란드 청년한테는 폴란드 웹사이트에 틀린 내용을 나치의 침략과 연대를 해서 우리가 시정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정말 그 나라 시정을 했죠. 또 해외에 많은 교과서에 한국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나라 학생들과 친해져 가지고 K-pop 팬들과 연대해서 그 나라 역사 문화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 외국인이 직접 시정하게 도와주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모르는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이트 만들어서 교과서에 잘못 나온 내용을 직접 알릴 수 있는 사이트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알리는 회원들의 낭력 볼까요? 한국에 대해서 정말 역사를 몰랐는데 한국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런 역사에 대해서 홍보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알리기 위해서 미국인들한테 미국 교과서에 한국 스타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고요. 또 인도네시아 스튜던트들도요, 인도네시아 사이트에 한국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르치니까 그분들께서 정말 인도네시아에서 독도가 빠져있고 다케시마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독도 홍보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도 2억 5천만이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권 있는 나라, 즉 미국 유럽만 주목하니까 우리 인도네시아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우리한테 부탁하면서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우리가 해외 많은 나라 교과서 시작했지만 그것만 부족하니까 우리가 해외 교과서 안 나온 우리나라 알리기 위해서 바로 20권의 200가지의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 지를 만들어서 무려 200만 부 이상으로 해외에 배포했고, 전 세계 초중고교 교과서에 잘못된 내용을 시정도 하겠지만 그 교과서를 보는 걸로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해외 교과서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나라 교실에 한국을 알리는 자료를 만들어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홍보되는 일본의 자료만 보지 말고 독도의 오버한 내용을 소개되어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 번 받아왔죠. 이 자료를 만들어서 해외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외교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미디어 대사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활동하면서 수많은 나라에 홍보를 했고 그 결과 아주 유명한 출판사에서 방크 회원들의 건의로 우리 출판사에 있는 일본의 표기를 동의를 바꾸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 지도회사에서 방크 활동의 덕분으로 해외 유명한 교과서 출판사가 시정되고 있고 그들의 방크의 주장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서 우리가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에 넣겠다고. 마지막 내용 볼까요? 인디엔드 결국 한국인들의 애국심이 최후의 승자라고. 이렇게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의 뜻을 전파했던 외신기자들처럼 오늘날 방크 회원들 활동의 감동과 욕인들이 이렇게 감동받아서 해외에 발표했고 이 내용이 전 세계에 홍보가 되고 있어서 수많은 나라의 오류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죠. 한국 역사는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라고 되어 있던 이 사이트 내용이 적극적으로 제가 편지를 보내고 방크 회원들 건의해서 이렇게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가 아니라 한국은 아름다운 영토를 가진 나라고 유구한 역사가 있고 찬란한 문화가 있다고. 그래서 서세스브 컨퀘스트 끊임없이 외세의 지배, 롱 도미네이트 중국의 지배, 일본의 지배 이런 내용이 코리아 이제 뷰티풀 랜드 인 더 파이스트 대대 롱 앤 리치 히스토리 뷰티풀 롱 리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역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치하면 한국은 세계 역사상에서 끊임없이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이 중국의 식민지를 일본에 마치 구제받았는 듯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전 세계 80억 세계인들한테 한국이 기억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활동을 해서 이렇게 코리아 이즈 뷰티풀 랜드 인 더 파이스트 데이즈 롱 앤 리치 히스토리 우리나라 유구한 역사 선량한 문화가 있었다고 일본이 침략해서 저항했다고 이런 내용 뭐 싶습니까? 이 두 가지 길 속에서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길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활동이고 이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새로운 우리 역사를 세계인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또 세계인들한테 한국 알려나갈 할로스타이자 외교관이자 대한민국 대사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